갑자기 이 엘리자베스 여왕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전 세계 외교와 정치 경제 일정이 한꺼번에 확 꼬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윤석열은 영국을 가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경이 오는 1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미국, 캐나다에 갑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도 참석한다는데요. 명신이도 함께 참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여기만 간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가는 걸 굳이 가야 되나? 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시국에 가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일정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당일날 장례식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무려 일주일을 미국하고 카나다까지 돌아서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일정을 짤 때 말이죠, 미국하고 영국 일정을 동시에 짜지 않거든요. 뭐니까? 우리나라로 따져놓고 보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정은. 예를 들어 미국 가려고 했다가 카나다나 멕시코 간다. 충분히 이해가 가지. 근데 영국 갈 목적으로 했다가 뜬금없이 미국, 카나다 일정을 덧붙였어요. 분명하잖아, 순서를 보게 되면. 그럼 영국 가려고 했다가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일정을 늘린 거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지. 그럼 왜 이게 가능하냐? 여기는 불러서 가는 데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갑자기 가는 거지. 갑자기 가는 거고, 영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초청 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초청한 사람은 뭐 미국 대통령 부부랑 그다음에 뭐 일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명단이 있는데 한국 대통령 부부는 초청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가 알아서 간다고 간 거예요. 그냥 상갓집에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18일 날 출발해서 19일 날 상갓집을 가는데, 이게 갑자기 일정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방문이 아니었어. 보통 일국의 대통령이 하나 이게 온다고 하면 최소한 그 현장에 나와서 뭐 장관도 좀 예방을 해주고 행사도 좀 해주고 의전도 좀 해주고 있잖아요. 일절 없어요. 아예 영국에는 전용기를 타고 입국을 못 합니다. 그래서 민항기 타고 오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가지? 그러니까. 그럼 민항기 타고 가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직접 자기 교통편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정된 장소에 기다리고 있다가 셔틀버스 타고 버스 타고 오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동반하는 사람은 한 명만 데리고 갈 수 있어요. 따라서 윤석열하고 김건희 둘이서 버스 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거기에다가 의상 코드까지 정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입어. 화려한 모자 하지 말고, 장신구 달지 말고, 드러나는 노출이 있는 거 하지 말고, 망사 붙이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의상 코드까지 정해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가서 대접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거고, 가방 못지를 못 데리고 가기 때문에, 전용기를 못 갖고 가기 때문에 쇼핑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하고 카나다 일정을 잡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빡센 거냐면요, 19일 날 장례식을 치르고 20일 날 바로 유엔에 가서 기조연설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일정상 불가능해요. 그러게. 제 시간에 도착하기가 거의 불가합니다. 이걸 하이라이트라고 얘네들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 알기로는 장례식도 갈 생각이 몰라, 돌아가시지 몰랐으니까. 원래 20일 미국 방문 일정은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됐던 적이 없는 일정입니다. 근데 갑자기 영국 가는데 영국 가서 하나도 재미없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장례식만 하고 들어오려니까 이게, 심심하고 찝찝하잖아. 그러니까 미국 일정을 무리해서 껴갖고 우리 유엔 연설 간다고 하는데, 이거 총알 타고 댕겨도 제 시간에 가갖고 일정 제대로 소화할지 어쩔지 모릅니다. 더 웃기는 거는 이게 하이라이트라며. 20일 날 하고 나서 무려 6일 동안 일정이 없어요. 미국이랑 카나다를 교환해서 방문한다고 하는데 너무 급조해서 짰기 때문에 이게 한동안 미국 가는 것만큼이나 일정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간 거란 말이지.
뭐 할까? 네. 뉴욕에 가서 칼라일 백화점 갈라 그러나? 나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일정을 이따위로 돌리는 이유 자체를. 그리고 미국하고 뭐 캐나다 총리 만난다고 하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지금? 그리고 사전 협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지? 만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갖다 의논할 수 있는 외교적 절차나 행위를 다 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안 부르는데 가는 거예요. 그럼 얼굴 한번 봅시다. 정식 회담 아니라도 되니까 방담합시다의 수준인 거지. 어떤 외교적인 목적으로 간다고 볼 수가 없는 무리한 외유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이거는. 그래서 뭐 유엔 간다고 하는데 거기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과 현지 양자 회담도 물밑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가 이렇게 났어. 아직 확정도 확정은 아니야. 물밑에서 영국에 가서 만날 수 있다라고 했다가 그건 안 된다. 과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이거 갔다 오고 나면 또 한 번 제대로 외교 참사 한 번 나겠구나라고 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영국의 왜 이코노미스트가 기본부터 배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틀렸어. 기본이 안 돼 있어가지고 트위터도 영어를 또 틀렸네. 이름을 틀렸네. 엘리자베스를 잘못 썼어. 엘리사베스로. 엘리사베스로 썼어.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조문을 또 잘못 써갖고 네. 영국 여왕이 했던 일이 하나밖에 없는 걸로 되는 바람에 70년 동안 잘한 거 하나밖에 없는 여왕이라고 조문을 쓴 거죠. 이 기사 한번 요약해주세요. 네, 대한민국 대통령 공식 트위터 계정에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추모글을 영어로 올렸는데요. 여왕 이름을 엘리자베스 2세를 엘리사베스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Z를 S로 잘못 표기한 건데요. 이게 이제 지적이 나오니까 13분 만에 삭제되고 정정해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다시 게시된 추모글에도 단어를 잘못 표기한 게 있었는데요. 그 선행이라는 단어, good deed라는 단어에서 deed가 아니라 deeds라고 표기해야 맞는데 복수형이 또, 돼야죠. 네,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영국 기자가 친절하게 이렇게 잘못 쓰셨네? 라고 아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보면 진짜 웃긴 게 여기 윤석열이 이게 썼잖아요. 이게 쓴 거에다가 라파엘 라시드가 엘리자베스 이렇게 또 바꿔놨어. 그러니까 이거 지우고 올리니까 디즈라고 또 고쳐놨어. 올릴 때마다 고치고 있는데 근데 웃긴 건 이 굿디즈라고 안 쓴 거 있잖아요. 이건 그냥 올려놨어요. 버티는 거지. 어. 또 바꾸면 끝까지 버티는 거야. 창피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영국한테 대놓고 경고하죠. 엘리자베스는 잘한 일이 한 번밖에 없어. 47년 이후에 선행이라고는 한 번밖에 베푼 적이 없어. 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밑에 보면 외국인들이 막 조롱하고 있더라고. 그래 맞아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윤석열 욕하는 것도 있고 뭐 많더라고요. 웃깁니다. 여기 가보시면. 근데 진짜 아니 우리 정부의 수반 대통령의 공식 트위터가 오타 투성이. 영자를 오타를 낸다고? 이건 있을 수 있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이거 본인이 올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전문가가 올리는 건데 그게 뭐니 정체가 뭐니 도대체 제대로 영어 교육 받은 애가 국민대 나왔나 보지. 이거 아니 그 국민대 비하대. 아니, 이거 엄청난 비하인데 네, 죄송합니다. 국민대 박사분들한테 근데 사죄드립니다. 엘리자베스를 모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엘리자베스는 쓰다 보면은 자동 완성이 되는 글자예요. 그것도 안 해놓은 거야 세상에. 뭐 번역기를 잘못 돌린 것도 아니고. 번역기 돌리면 안 되죠 이거는. 이건 그냥 쓴 건데 세상에 어떻게 이걸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추석 기간 동안에 윤석열이 민생 행보를 했다라고 또 평가 기사를 내더라고요. 근데 민생 행보는 그 마네킹 들고 나와가지고 추석 인사한 거하고 야 나는 그거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직 가위 늘릴 것 같아. 그 표정을 생각하면 추석 인사한 거하고 추석 되기 직전에 종로에서 김치찌개 끓인 거 말고는 도대체 민생 행보를 했다고 하는 걸 내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미생 시장 가서 떡도 먹었다더라고. 그거 뭐 저기 어디야? 저기 뭐 어디 뭐 군대도 가가지고 장병들하고 셀카 뭐 사진도 찍고 뭐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민생인지는 모르겠어. 아니 왜 군인들 좀 쉬게 냅두지 가가지고 애들 비상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너무 추석 때 싫겠다. 쉬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온다. 그럼 애들 청소 진짜 열나게 합니다. 사람 죽습니다. 죽어 진짜. 너무 싫은 거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장군이 뜬다? 장군 없잖아 지금. 원수잖아. 국가 원수잖아.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군인들이. 하여튼 군 생활 내내 왼수 같겠죠, 이제부터는. 좀 쉬고 싶은데. 진짜 왼수가 됐구나. 왜냐면 요즘 군대 기간이 짧아가지고 명절 한 번밖에 맞이를 못 하거든요. 그 명절을 조져놓은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거 웃긴 게 있는데 보리밥집에 가가지고 여기 포항이거든요. 7일에 이 보리밥집에 가서 사실은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돌발 영상인데 YTN 원래 이렇게 가가지고 이분이 여기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막 뭐 흙 깔려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좀 살려주이소 이러는데 대충 그냥 인사하고 여기 바로 이쪽으로 가서 보리밥을 봅니다. 여기 가서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있죠. 아, 여기 보리밥집이구나. 그러니까 이 집이 뭐 하는 집인지도 모르고 들어간 거야. 아니 피해를 입은 데 가서 시민이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그냥 인사하고 나서 바로 보리밥 이 메뉴를 보러 가? 아니, 정신이 난 없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진짜. 아이고, 이 재난구역 지정부터 정부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먼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뒷북치는 느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걸 안 해줘요. 뭐 뒤에 이제 거기에 포항제철 관련된 후속 얘기가 있으니까 더 하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도대체 추석 때 한다고 저러고 민생행보 돌아다녔는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원래 보통 저럴 때 추석 그 민심 행보 갈 때는 동부인을 하거든. 그렇죠. 근데 마네킹 이빠이 그 사진 여러분 패러디 사진으로 올려줘라 이왕이면 원본 그걸로? 말고. 정말 공포스러운 추석 돌발 영상 저거 하나 올려놓고 요거거든요 요거. 네. 이 사진인데 이분은 말을 안 하세요. 귀국 선장이 나왔어요. 한마디도 안 해. 그리고 시선을 이렇게 째려보면서 이렇게 이 정면만 눈에다가 얼마나 마스카를 쎄가 있던지 난 눈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정면을 째려보다가 마지막에 인사를 하는데 머리가 이쪽으로 휘어져 있잖아. 이거 안 비틀라고 안 망가지려고 이렇게 인사를 한다. 그리고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NG죠. 서로 뭐 인사하는 타이밍도 안 맞고 멘트를 하나도 안 줬대? 엉망진창. 여긴 진짜 우리 걸걸한 우리 김명신 영부인 듣고 싶었는데 그거 저것도 실수한 거예요. 명찰을 안 쳤더라고. 대통령 이거 해놔야지. 그래서 나중에 온갖 짤들이 이제 올라왔죠. 뭐 올라왔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네. 있나 지금? 다 삭제하지 않았을까? 그런가요? 네. 없네. 지금 못 찾겠는데 아무튼 여기다가 뭐 이 얼굴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술 취한 네, 빨간 얼굴 더하기 여기 주정뱅이 김명신 얼굴에, 얼굴 옛날 하고 여기 명찰로 대통령 영부인 뭐 이렇게 쓴 요런 뭐 짤들이 돌아다녔습니다. 네. 하여튼 귀국선장. 이러한 우울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 게 전 그냥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전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겠지만 원래 우리가 감옥을 갈 때 감옥 가면은 메이크업을 못 하잖아요. 죽어라 메이크업하고 뿔매한 모습만 보이고 있잖아요. 어차피 근데 마지막 추석이니까 나중에 정말 전 국민들 앞에서 어차피 쌩얼 포승줄에 묶여서 쌩얼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진 본인 정말 찍히죠. 죽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때 진짜로. 가발 벗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은 네, 우린 다 네.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죠? 아니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가발. 그러니까요. 네, 네. 그건 아니 그래서 가발도 벗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진짜 풀매를 완벽하게 하면 할수록 그냥 그 모습 보면서 그 생각해요. 사람들한테 자꾸 이 모습을 보이는 게 별로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을 거다. 왜? 정말 노 메이크업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다 충격받을 거고 더 비교가 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아이고 저 안 보이시는 게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거는 일종의 국민들한테 보내는 지방이다. 그러니까 저주 메시지다. 내지는 저거 분명히 손바닥에 왕자 썼을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이마에 흰털 붙였다 또 하는 지적부터 저 이제 병풍 그림에 뭔가 숨겨진 뭔가가 있다라는 온갖 음모론까지 지금 생산을 해나고 있는 거죠. 왜 뒤에 배경에 뭐 없어? 배경에? 그러니까 저 병풍 배경 안에 뭐가 뭔가 있어? 숨겨진 그림이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 근데 난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 저 태양하고 옆에 있는 산이 왠지 또 후지산 같아? 519 청첩장에서 봤던 그 산 같아? 그 산 같은 느낌은 솔직히 좀 있어요. 근데 후지산 치고는 좀 뾰족하긴 한데 아니, 구도가 그래 내가 보기에. 느낌이 좀 이상하죠. 자, 아무튼 뭐 꼴같자는 대통령이 나간다고 하긴 합니다만 나가봐도 이번 여행은 완전 깡이다. 왜냐면 준비를 해서 나가도 한 달 전에 나토를 간다고 그 난리를 치고 준비를 해서 나가도 그 개판을 쳤는데 이번 여행은 준비도 없이 갑자기 들어간 거라 간 데마다 팽당하고 대접 못 받고 외교 망신 당하고 오지 않겠냐. 네. 라는 생각 해봅니다. 아마 영국에서 제가 볼 때는 약간 복수를 하지 않을까. 윤석열의 이름을 아예 다르게 쓴다든지 윤석열로 쓴다든지 그렇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제는 어떻게 쓸지 궁금해요. 진짜. 저는 카나다 총리가 복수할 것 같습니다. 캐나다 총리요? 왜냐면 지난번에 쩍벌하고 앉아갖고 사람 얘기하는데 이러고 있었잖아요. 글만 보고 있었죠. 네, 글만 보고 있었잖아요. 아마 똑같은 장면을 재현해가지고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도대체 미국 가서 누구를 만날지나, 누구를 만나고 올 건가, 바이든은 절대 못 만나. 바이든 이번에 장례식 갔다 오면 피곤해갖고 아베 장례식도 안 가는데.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돌아오는 일정이 아베 장례식을 패싱하고 가는 거예요, 국장을. 결론으로 따져놓고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도 별로 반갑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대놓고 일정을 패싱하고자 라고 하는 또 모종의 뭐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래저래 아베 국장 준비하던 기시다는 완전히 벼락 맞았다. 된통 맞았다. 근데 영국 국장 갔다 와서 여기 또 오겠느냐. 그러니까. 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